자, 가격 변수 볼 텐데요.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쪽이 이 대출 규제가요, 선생님,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는 2개월 정책이었거든요. 3개월 정책.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격 변동표 있죠. 발표를 했는데 3개월밖에 안 가, 그 효과가. 그게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됐습니다.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하락과 대출 규제가 맞물려서 사람들이 집을 살려는 의도 자체를 하질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양극화라고 얘기했죠. 좋지 않았던 지역이 좋아지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이 떨어진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곳을 투자하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 곳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그리고 GTX, 도시재생, 그 다음에 이거는 나쁜 거. 자, 이 세 가지 위주로 호재를 말씀드려볼 테니까 선생님들이 보실 때 조금 저평가된 지역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투자자들은요, 호재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요. 호재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재가 직접적인 곳만 투자를 하는데요. 일단 GTX 먼저 볼까요? GTX를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가장 혜택, 가장 수혜를 볼 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역. 가장 외곽 아니겠어요? 외곽. 일단 전제는 이게 34개 역이거든요. 정거장이. 이 34개의 정거장이 다 호재는 맞죠? 그죠? 다 호재예요. 어디가 가장 좋은 호재일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어딜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그리고 2차적인 지역은 이런 끝에 있던 지역이 가장 호재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거냐 상승하지 않을 거냐는요,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30대 40대가 얼마만큼 이쪽으로 넘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권이 미흡하다면 다 일로 갈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로. 네, 상권이 좋은 데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지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운정에는 상권이 잘 돼 있나?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GTX 말고 그냥 가면 한 2시간? 차 타고? 1시간 반, 2시간? 그죠? 그죠? 굉장히 멀어요. 근데 만약에 잠은 여기서 자고 쇼핑은 여기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그죠? 잠은 여기서 자. 근데 쇼핑은 여기서 해. 그렇다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삼성역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주거지역이 어디가 좋아질까요? 저는 잠실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로 보고 있어요. 잠실 지역이 가뜩이나 송파 헬리오시티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삼성역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잠실 지역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생활권이라고 하거든요, 잠실을. 이 삼성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요 끝쪽이 2차적으로 좋은데, 얼마만큼 상권이 발달되느냐가 그 지역을 대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상권이 안 좋게 되면은 다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걸 바로 빨대 효과라고 해요. 어제 말씀을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잠은 여기서 자요. 근데 잠은 여기서 잤는데 다 소비는 여기서 해. 소비는 여기서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존에 1시간 24분 걸렸던 게 23분이다 보니까 어떨까요? 볼거리 많고 먹을 거 많고 그리고 쇼핑하기 좋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복합환승센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합환승센터는
환승이나 아니면 탑승을 굉장히 빨리 해주긴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그 지역의 상권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지역이 뭐 서울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역도 있지만 외곽으로 보면 뭐 창동역, 광운대역, 수서역, 수색역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상권이 얼마만큼 받쳐주냐가 바로 이 GTX의 성패 여부가 달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역이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렇다면 지역은 이런데 지역은 이렇죠? 다 정해져 있잖아요. 34개가.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자, 보시면요. 일산 같은 경우가 신문에 나왔어요. 역세권만 반짝한답니다. 그 이유가 보면요. 역과 가까운 아파트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역과 먼 아파트들은 보합이거나 심지어 떨어진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를 하는 목적이면 가장 확실한 걸 투자하겠죠. 그럼 어디다 투자할까요? 네, 조금만 멀어져도 투자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GTX 예정역이거든요. 킨텍스가 있고 여기. 그러면 이 GTX 예정역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예요. 이 아파트 뭐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거리적인 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천 19단지가 여기 있는데 이 아파트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요. 여기 백화점도 많고. 근데 위로 좀 올라가면 같은 일산 지역이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이 아파트들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를 보면요,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요, 학원이나 학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하철역 가깝죠. 여기도 3호선도 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아파트들은 GTX 효과를 못 받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GTX 예정역 인근만 그렇습니다. 인근만 사람들이 살펴봐요. 이 지역만 그럴까요? 아니요, 동탄도 그래요. 동탄도 그래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얼마만큼 환승이 잘 되고 그리고 빨리 진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마운트 있죠. 원마운트. 일산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쪽 지역만 올라요. 이쪽 지역만. 여기도 피가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는 건 이 예정역과 가까운 곳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 하향기죠. 그러면 GTX는 발표가 났어요. A 노선은 착공을 했고 착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착공하고 난 다음에 이미 착공을 했다는 거는 가격 반영이 다 된 거죠. 그 이후에는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몇 년이 걸릴까요? 이 개통하기 전까지. 개통할 때까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5년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9호선 이번에 연장된 거 있죠. 12월에 개통이 된 거. 그게 9년 걸렸거든요. 3개 역 생기는데. 근데 이게 10개 정도 돼요. 몇 년 걸릴까요? 10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올 겁니다. 이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관심을 갖되 지금 당장 덤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고려해야 될 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이걸 광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누차 이걸 강조했었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좋을 때는 호재만 보여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는요. 잠잠하게 진행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서울시장의 임기가 4년 남았는데요. 이렇게 발표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발표해 놓은 게 바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고 치시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화면이 각 지역마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장수가 많아요. 장수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에 프린트하지 마시고 그냥 스크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발 중에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이렇게 노란색 있죠. 그리고 빨간색 있죠. 그리고 파란색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발표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건데요. 이 서울을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부터 볼까? 청량리, 왕십리 집값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나요? 이 동네? 모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수색 상암은? 마곡은? 용산은? 잠실은? 가산 대림은? 이제는 오르겠지. 그죠? 창동상계는? 뒤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를 가능성이 있죠. 여기도 변방이고 여기도 변방이죠, 서울에. 그런데 이 계획상에 보면요,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큰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 있죠. 그러면 강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영등포, 여의도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거기 가운데 끼네가 뭐예요?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잠실은 뭘까요? 잠실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이 강남의 개발과 연계된 그런 개발이 잠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빈 공간 있죠? 그러면 이쪽 지역만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년 만에 이거를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냐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변경하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고 추가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이 강남과 이 강북을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보시면 이 신규 상업지역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신규 상업지역을 배정을 하겠대요. 신규로. 그러면 이 상업지역이라는 게 땅에 대해서 가장 좋은 땅이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이 된다면 50층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값이 좌우가 되는데 가장 많이 받은 데가 광진구예요. 그리고 성북구, 동작구. 이거는 어떻게 배정이 될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월계면 월계 딱 이렇게 넣을까요? 배정할까요?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 이 경전철 위주로 양극화 시키겠대요. 양극화를 줄여보겠대. 그래서 보시면 이 신규 상업지역이 여기하고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거, 뒤에 나오겠지만 발표한 거에 보면요. 이 4개의 비강남권의 경전철, 지하 경전철을 개통을 서두르면서 이쪽 지역의 양극화를 풀어주겠대요. 양극화를 줄여보는 그런 역할을 하겠대요. 그게 바로 신규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그냥 0만 생기게 된다면 이용하는 율이 적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활성화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역에 신규로 상업지역을 마련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케아가 생기고 뭐 롯데마트가 생기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쇼핑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마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전철은 이용률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있는 경전철은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신규 상업지역이 배정이 될지 안 될지를. 그래서 이 신규 상업지역이 배정이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기 하나 보고요. 여기 하나 볼게요.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 집에 가셔서 궁금하신 지역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밀고 있는 산업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이스 산업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코엑스고 영동대로고 여기가 여기가 GBC 센터, 이렇게 삼각 트라이 관계인데 이쪽 지역의 지하를 복합 환승센터, 제가 방송했던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대요. 그럼 여기에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엑스와 그리고 GBC 센터를 연결해요. 이렇게.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코엑스와 GBC 센터를 연결해서 이 위는 공원을 만들어요. 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이 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바로 공항에서 직접적으로 일로 와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공연도 보고 잠도 자고 그리고 이 주변이 그리고 쇼핑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텐데 이쪽 지역뿐만 아니에요. 이 옆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있죠. 이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개발을 합니다. 이게 국제교류 복합지구예요. 이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바꾸냐면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스포츠 그리고 뭐 호텔, 전시장 그리고 뭐 공연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GTX를 타고 이 볼거리가 많은 이쪽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상권이 받쳐주느냐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거리 보시면요. GBC 센터가 이렇게 지어진대요. 근데 저는 이게 층수가 중요하고 뭐가 지어진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 여기에 들어오냐가 중요해요. 일자리가.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주무실까요? 집에서 주무시겠죠.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살까요? 가까운 데 있고 싶지 않을까? 그 시장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용 창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이 가장 수혜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동상계 볼게요. 아까 봤던 요 위쪽에 있던데 이 위쪽은요, 여기가 창동역 그리고 여기에 그 주차장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길 건너면 여기 창동 차량기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을 띄우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요, 이 창동역 앞에 여기에 복합 환승센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옆에 보면 창동 운동장 있죠. 이 창동 운동장이라 된 데가 K-팝 전용 아레나가 생겨요.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럼 이 K-팝 전용 아레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일자리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일자리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창동역은 아까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개발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창동 차량기지 있죠. 여기 이렇게 큰 거. 여기도 뭐 R&D에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주공 아파트들이요. 여기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쪽 지역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창업문화복합시설이라고 45층 이상의 뭐 쇼핑센터나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고 여기에 주거시설이 되는 그런 공간이 돼요.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이 도시를, 이 지역을 바꿀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K-팝 전용 아레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연장이거든요. K-팝 전용이니까. 이 공연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지역 일대 상권이 어떨까요? 상권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문제가? 새 아파트가 없어요, 새 아파트가.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려면 한 5, 6년이 걸릴 텐데, 새 아파트를 만들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파트는. 예, 그것 때문에 노원과 창동이 주공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GTX 창동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동까지 가는 거. 그거 더하기 길도 바뀌어요. 길도. 동부간선도로가 굉장히 막히거든요.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화화를 하려고 했대요. 지화화를 해서 이것이 강남으로 가는 거잖아요. 삼성동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동부간선도를 지하로 놓고 이게 수변 공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 길을 위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지역, 그리고 특히 창동역이나 이렇게 의정부, 서울로 가는 진입이 어려웠던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예,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서울시장이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남은 4년의 어떤 향방을 가를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자, 서울을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30 서울 생활권 계약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세운상가고요. 이게 장안평, 그리고 용산 Y밸리를 도시재생을 하겠대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부셔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그 건물을 활용을 해요. 일부 부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답니다. 이거를 마무리하겠대요. 그리고 홍릉, 창동상계, 성수등도 혁신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4년 동안 개발을 진행을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도 있지만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운상가는 도심부죠. 그리고 장안평 같은 경우도 아까 넘어갔지만은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용산 Y밸리라고. 이 용산 Y밸리가 원래 용산 마스터 플랜의 일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용산 Y밸리가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용산을 다시 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금씩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용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나오죠.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개발한답니다. 꼭 원하시는 지역 있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